오늘은 빨리 끝내자. 네. 빨리 끝내자. 오늘 내용도 많지 않아가지고. 또 양이 있더라고요. 네. 조짐, 네? 잘 들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긴 조짐밖에 없어? 네, 다 갔습니다. 저 혼자 먹었습니다, 밥도. 야, 사람들 진짜 해같이 가는구나. 나 없다고. 아, 맞다. 그 DX 관련해서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다 처리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네. 이제 내가 써주는 것만 남은 거야? 아, 그 서류도 일부 남았는데 그쪽에서 문서번호 잘못 줘서 어차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 알았어. 네. 1억짜리야. 네. 요즘에 제안서를 진짜 잘 써. 내가 거의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잘 써요. 훌륭하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챗GPT 갖고도 이게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내가 카드 이번에 나오면 카드 줄게.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되 회의록 잘 쓰고. 네. 회의록 잘 쓰고, 어? 네. 친구들하고 한번 사 먹어. 오늘 4월 19일 ESBN 네. 녹화. 네, 녹화 아, 시작을 그래서 했어요. 네. 4월 19일 ESBN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아랑 주임님께서 지난 2주간에 있었던 유클리드 소프트 뉴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번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났지. 아, 이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야겠어요. 잠시만요. 괜찮아, 안 돌아가도 돼. 아,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아까워가지고. 아예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뽑아 놓은 게 있어서 잠시만요. 한번 1000개의 뇌를 읽어봐요. 이미 안 돌아가도 돌아간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모델링이 돼 있어. 모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본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런 듯 아닌 듯. 1000개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뇌가 이미 이렇게 할 때 요 모퉁이만 보면 네. 이 책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모형으로 갖고 있는 거야. 일부만 봐도. 일부만 봐도. 근데 그걸 이제 그걸로 기억해 놓는 거지. 그걸 기억에서 이제 프라이밍 기억이래. 프라이밍. 돌아간다. 소리가 안 나. 이거를 각기 따로 공유한. 예, 안녕하세요. ESBN 5분 뉴스의 조아랑 주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클래식 무료가 4월 12일 사용 종료함에 따라 사내 협업 프로그램이 메터모스트로 바뀌었습니다. 메터모스트는 팀즈와 달리 용량 사용 제한이 없어 업무 협업 툴로서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터모스트 초대는 그룹웨어 메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세 가입 절차는 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공공사업그룹에서 카이스트와 딥러닝 기반 단백질 기능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웹서비스 개발 용역을 4월 12일 체결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0.2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직원 역량평가가 27일부터 28일까지 총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자는 4월 25일까지 그룹웨어 혹은 메타모스트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역량평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ESBN 5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ESBN 뉴스는 24시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업 확정, 진행, 성과, 행사 등 다양한 사내 소식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풍성한 ESBN 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메타모스는 쓸만하는가요? 메타모스트 PC로 사용할 때는 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어서 좋았는데 그 앱으로 핸드폰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서 그 부분 개인적으로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두 번째 코너 이제 오타가 있네요. 3장이 아니라 4장. 시장 신호. 이거 독서 토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시장 신호인데 일단 내용 자체가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신호 안에 있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너무 전술에 가깝다 할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이해도 좀 어렵고 시간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걸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좀 생각의 흐름대로 좀 발표를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지금 이제 와서 묻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을 하면서 경쟁을 왜 할까? 경쟁을 왜 할까? 뭘 하길래 왜 경쟁을 하길래 시장 신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저는 그거에 대한 핵심은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요. 수요 대비 공급의 희소성. 사람들의 욕망은 있는데 공급이 적으니까 이걸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뺏는 그게 이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자는 8조각인데 10명이서 나눠 먹어야 된다면 할 수 있죠. 뭔가 배는 고프겠지만 8명이서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8조각인데 100명이 나눠서 먹어야 된다면 배고파서 미치겠다는 욕구가 아마 폭발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네. 수요 대비 공급의 희소성이 맞을까요? 경쟁을 한다고 할 때 그 공급이라고 하면은 자원인데 공급의 주체가 경쟁인가요? 수요의 주체가 경쟁인가요? 수요 주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역시 네. 나는 사실 공급의 주체가 공급 과잉으로 공급 과잉에 따른 그 경쟁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급 과잉으로 왜냐하면 시장이니까. 시장은 수요고 네. 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건 기업들이고. 근데 공급의 형태가 너무 많으니까. 시장 관점에서 이제 기업 네, 관점에서 그렇지. 봤을 때 그렇지. 그렇네요. 이게 좀 역시 뭔가 다르긴 하네. 그 광고학 그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나는 경영 전공이고 역시 다르네요. 뭔가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땐 이걸 확실히 바꿔야 될 것 같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옛날에 그 1차 그 산업혁명 때 그때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딸리니까 네. 그냥 만드는 대로 그냥 네. 계속 팔리니까 그냥 그 공장들이 막 우후죽순 엄청 생겼잖아요. 그게 뭐 그때는 한 경쟁할 일을 80년대까지 네. 거의 그랬어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네. 이제 제품이 많아. 근데 맞아요. 내 제품을 팔려면 뭔가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80년대인가 70년 후반에. 80년대.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서로 내 제품 사세요. 네. 그래서 꼭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 이론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히트친 거예요. 그렇게 뭐 책의 흐름대로 하려면 이걸 바꾸는 게 음, 맞긴 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이 공급이 음. 자연에서 주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원.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수요는 이제 소비자들 음. 가지고 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 자원이 많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피자 한 8조각인데 100명이 나눠야 된다. 이런 상황을 저는 수요 대비 공급의 희소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은 그렇죠. 네, 개인 입장에서 예, 개인은 네. 그 자기가 가질 수 네, 있는 파이는 이만큼밖에 안 맞아요. 되는데 서로 뺏어야 되잖아요. 음. 예. 지금 저는 여기서는 이제 땅 뺏어 먹기. 예. 그런 거지. 기업을 약간 개인의 비유를 조금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좀 더 쉽게 받아들이려고. 좋네. 여기 관점의 전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피자 8조각이 이제 한정된 자원이고 100명이서 나눠 먹은 게 분배의 문제인데 배고파서 미치겠다란 이 충족되지 않은 욕망들이 계속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경쟁이 계속 발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경쟁은 배를 채우기 위한 싸움이고 저는 좀 로우 오케이. 레벨로 오케이. 로우 레벨로 지금 이해하기 좀 편하려고 아니, 제가 저 나름대로 메슬로우의 욕구 전략에 딱 네. 맞춰서 잘 로우 레벨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전 그냥 이게 경쟁은 결국 그러면은 기업들 간에 혹은 개인들 간에 서로 자신이 좀 더 배를 채우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들과 경쟁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좀 더 많이 얻고 배를 좀이라도 더 채우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런 전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전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그 안에 조직 내에서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거나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업들 간의 경쟁은 소비자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적자 생겨. 국가라면은 이제 경제 위기나 적자, 부도, 기업이란 손실이나 파산, 개인이라면 실업 혹은 파산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국면에 결국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는 무엇일까?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무기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 말고도 이 마이클 포트의 경쟁 전략인 세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술 전략, 방법, 수단, 무기 이런 것들을 망라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 신호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기는 정보력과 분석력이라고 저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평소 거짓말할 때면 코를 긁는 습관을 가진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코를 긁으면서 자신이 시민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전제를 모두가 알고 있다면 얘가 마피아구나라는 걸 눈치를 챌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신호를 파악한다는 건 결국에는 코를 긁는 행위를 눈치채는 것이고 이거는 저는 이제 눈치 싸움이라고 봤어요. 이 시장 신호를 파악하고 서로 기업들 간에 경쟁하는 이 상황 자체가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다. 즉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 간에 눈치 싸움을 하는 간접적 의사소통 과정이고 그리고 이런 눈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친구가 거짓말할 때 코끝을 긁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것이 눈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이게 이제 이 시장 신호라는 파트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간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책에서 말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잠깐 들고 왔는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가 있고 그 화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으로 기화하고 그 기화된 것을 매체에 실어서 수신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수신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이해나 지식의 수준 등등을 사용해서 기화된 메시지를 해독화하고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하거나 뭐 다른 행동으로 전달이 되거나 뭐 지식이 쌓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걸 살짝 시장 신호에서 눈치 싸움에 적용을 했을 때 경쟁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도나
자신의 동기, 목표, 형태, 성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호화해서 다양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매체에 실어서 시장에다 뿌리고 있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잡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자신의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중국에서 공장에 보안 요원들을 막 엄청나게 더 추가시켜서 보안을 강화시키는데 이런 것 또한 하나의 매체처럼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쟁사들은 산업마다 다르고 그런 경쟁사들 모두가 저런 메시지를 조금씩 뿌리고 있을 텐데 이걸 시장에 뿌려지는 이 메시지를 잘 해독화해서 자사의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장 신호에서의 눈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장 신호를 살피는 일은 경쟁사가 주는 신호의 진정한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시장 신호란 기업이 기업 자체의 의도나 동기, 목표 또는 내부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이라고 하고 저는 이 활동들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들이 매체의 여러 가지 수단에 실려져서 시장에 뿌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장 신호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허구로 거짓말로 하는 허세나 약속, 경고, 위협 이런 등등의 의도나 동기로서 뿌려지기도 하고요. 이런 시장 신호의 유형은 책에서 약간 전술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행동이나 조치의 사전 공표, 결과나 조치의 사후 공표 뭐 이런 전술인데 지난번에 이런 전술을 쭈루루 나열했다가 좀 재미가 없어져서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이제 밴드에다가 제가 정리한 걸 좀 올려놓을게요. 그걸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 시장 신호라는 파트를 읽고 파악한 핵심은 결국에는 눈치 싸움이다. 시장 신호를 파악한다는 일은. 근데 책에서 시장 신호를 잘 판단하는 법 같은 것도 설명을 해놨는데 경쟁사가 보여준 신호와 오타가 있네. 실제적인 조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 그리고 경쟁사가 보여준 신호가 장기적인 이익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목적에서 하는 행동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경쟁사 신호들을 기록하고 이것들이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패턴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시장 신호를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시장 신호로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술 중에서 행동이나 조치의 사전 공표에 해당하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갤럭시나 애플이 자신들의 신제품들을 공개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장 신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도나 동기는 자신들의 제품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주가가 상승되길 기대하거나 기업이 평판을 개선시키고 브랜드 가치 증대시키는 이런 것들이 의도나 동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신호들이 다양하게 시장에 뿌려지고 있다라고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시장 신호라는 파트 읽으면서 정리한 부분이고, 사실 핵심은 앞에서 좀 정리를 했고, 전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쟁사가 어차피 또 소프트웨어 회사일 텐데 네.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신호를 보낼까?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사례로 유클리드 소프트의 경쟁사 해가지고 넣어보려고 하다가 그들이 경쟁사를 한정하는 것도 제가 함부로 묻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대전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뉴스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했을 때 기업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그냥 뉴스 기사로 이렇게 내놓거나 아니면은 어떤 컨퍼런스나
해외 전시회 같은 걸 참가한 이력들을 이렇게 보도 자료로 이렇게 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로서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좀 평판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뉴스에다가 보도 자료 형식으로 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네. 결국은 그 기업이 이제 트렌디한 네. 그 업무 영역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우리 회사의 어떤 주제와 네. 지금 우리 그 대전 지역의 네. 그런 어떤 기업들이 내놓는 어떤 그 주제, 네.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내놓는 메시지하고 네. 또 우리가 조금 이제 앞서간다고 하는 어떤 네. 판교나 서울 지역에 있는 네. 그 기업들의 어떤 주제 이렇게 음. 봤을 때는 그 신호가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한교 쪽과 이쪽 대전 쪽. 네. 음. 근데 이 같은 시장이지만 네. 그 지역에 따라 틀리고 그 내가 처한 어떤 우리의 경쟁 상황에 따라 틀리고 그럼 우리가 사실 그 네. 시장 신호라고 하는 결국 경쟁사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네. 그놈들이 뭐 하나 네, 이렇게 맞죠. 그게 계속 되게 살피고. 중요한 그 요인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참 어떤 한편으로는 그 우물 안에 네. 갇힐 수도 있겠다. 음. 조금 더 이렇게 진취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시장 신호라고 하는 것도 음. 여러 신호가 있다. 올드한 맞습니다. 신호도 있고 조금 그 아, 어그레시브한 신호도 있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냥 그 평범한 신호도 있는데 이 수용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음. 들었었어요. 실제로 그 마이클 포터는 맨 마지막 음, 문단에서 음, 시장 신호에 그 기업 경영진이 과도하게 관심을 음, 쏟거나 하면은 음, 그거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기업의 운영이나 그런 거에서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킬 수 음.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럼에도 시장 신호를 계속 파악하지 않는 것은 경쟁사 분석을 포기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네, 가끔 이거 하면서 네, 저 스스로를 놀래거든요. 내가 아, 시장 네, 신호에 너무 민감하다. 그것도 네, 나의 그 상대는 여기 대전이 아니에요. 음,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 음, 그래,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고 있고, 그걸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이게 시장이 이렇게 가니? 갑시다. 음, 하여튼 그것 때문에 또 가끔 이제 지치는 직원들도 있고, 네, 내가 이 얘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네요.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신호에 민감하게 네, 우리의 트렌드를 바꿔가지 않았다면, 네, 사실은 우리가 2020년도에 네, 우리 회사가 그 폐업이 될 수도 있었다. 20년. 20년도, 어, 19년도에서 20년 넘어올 때. 네, 그때 내가 빅데이터나 AI 17년도부터 네, 18년도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왜 지금 당장 음, SI도 바쁜데 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음,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고 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이 보면 네, 좀 동원이 많이 돼서 동원. 어떤 동원이냐면 이제 뭐 어디서 캐라스 네, 뭐 하다 그러면 네, 다 가서 들어라. 아, 그리고 네, 우리가 ESBN 하면서 네, 주제가 뭔가 이렇게 그 AI니 뭐니 네, 이런 파이썬 뭐 이런 얘기야. 네, 다 가서 들어라. 아, 그러면 우리 시니어들은 잘 안 가도 네, 우리 그때 바로 갓 들어온 신입들은 그쵸. 가야 무조건 되나 보다. 가죠. 가는 거죠. 가야 되는구나.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가가지고 맞죠. 듣고 했던 사람 네.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 누구야 송재익도 그 중에 한 아, 명이고 네. 권철이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음, 사실 그런 어떤 시절이 네,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네, 당시에는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 친구들은 그래도 잘 쓰고 있지만 또 일부 이 친구들은
아니 현장에서 쓰지도 않는 기술을 왜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한 친구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이 사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얘기했지만 너무 거기에 네. 몰입하게 되면 네. 굉장히 많은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그렇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맞습니다. 그 같이 패망할 수 있다는 것도 네. 근데 그 지금 우리 회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이클 포터의 그 경쟁 모델이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요. 거기에 왜 그 우리 산업 내 경쟁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잠재적 진입자가 있고, 네. 뭐 공급자, 음. 우리 고객, 음, 그리고 이제 대체제 네. 뭐 이런 게 대체제, 있었잖아. 예, 맞아요. 거기에 이제 빠진 게, 네. 근데 그거 보니까 그게 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들이잖아. 네. 우리하고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대상들인데, 이 IT 업계 이런 지식 산업은 그런 현재 있는 눈에 보이는 경쟁자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다른 데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뭐 이불 대표 같은 네. 이런 사람도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 그렇죠. 어떤 영역을 키워서 네. 우리하고 같이 비드 붙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딸 수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것만 보면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라고 해서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네. 그런 그 중소 IT 기업들을 네. 바라보면은 그건 잠재적 그러니까 경쟁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네.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큰 기업들 지금 우리랑 경쟁자가 될 수가 없지. 그렇죠. 근데 그들이 발표하는 네. 어떤 새로운 IT 기술의 네. 동향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미래에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라 미래 경쟁자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IT라는 그 영역에서 어떤 기술 트렌드가 새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네. 우리가 경쟁 전략을 제대로 짤 수가 있지. 그렇죠. 현재 존재하는 것만 보고 경쟁 전략을 짜면은 지금 얘기하듯이 진짜 네. 어느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그 네. 싸구려 일만 하고 하다가 그냥 그 망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 이렇게 맞아.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미래 경쟁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시장 트렌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그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트렌드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네. 이쪽 분야. 맞아요. 지금 그 마이크로포트는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 장치 그 제조업 네. 기반의 그 경쟁자들은 좀 고정돼 있잖아요. 그 그렇죠. 제품의 개발의 형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고정돼 있고. 그치. 가시적으로 예, 보이지, 예. 일단. 네. 그리고 뭔가 한다고 했을 때는 다 보이고. 네. 근데 이제 그 IT나 이런 이런 그 지식 산업들은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내놓고 그 가치를 구현해가는 게 요즘 몇 년 전부터 그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잠재적 경쟁자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미래에 네. 우리의 네.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네. 어떤 신기술의 네. 트렌드라든가 네. 이런 거를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 신호를 우리가 그 포착할 때 네. 눈에 보이는 현재 우리하고 경쟁하는 기업들만 볼 게 아니라 음. 미래에 어떤 경쟁이 우리한테 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예측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미리 이제 경쟁 그 전략을 짜나가는 게 그게 현명하겠네. 요즘 근데 그게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도 그 박정희 때 어쨌든 우리가 중화학, 중공업 네. 그런 거에 투자를 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투자한 거지. 그 타이밍에. 그래서 그걸로 잘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네. 혈당, 자동차.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또 그걸로 우리가 기가 막히게 또 해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뭐냐. 다음 미래 먹거리는 뭐냐. 차세대, 그치. 네, 미래 다음, 거리는 네. 뭐냐.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는 선이 굵었기 때문에 네. 보였지만 네. 지금 앞으로의 다음은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에 집중하기가. 맞아요. 뭐 작년에 그래서 해프닝으로 메타버스 막 올라가다가 피리릭 되고 다시 올라갈 거야. 그 저기 뭐야 그 1000개인의 책 하면은 우리 조아랑 주임도 거기 참여하게 돼요? 아, 네, 하게 되죠. 우리 AI 사업 보니까요. 어, 아니 그 책 이게 후반부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과학이라는 게 우주과학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는 네. 지구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렇죠. 그런 연구만 주로 했는데 이제 우주로 이제 나가서 지금 심지어는 뭐 챌린지호가 네. 지금도 우주 네, 이렇게 가고 해안계를 있어요. 다 벗어나가지고 네. 우주로 날아가고 있거든.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지구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CD나 뭐 이런 네. 걸로 해서 거기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십만 년 진 후에 네. 누가 읽을지도 모르고 또 그걸 누가 포착해가지고 읽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를 이제 알린다. 그런 의미를 보냈다고. 그래서 그건 하나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욕망, 인간의 이제 생명체로서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거의 상징물이다. 그걸 누가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현생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 그러니까 현재 지구인들이 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를 그렇게 그거 하나 띄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렇죠. 수억 불이 들어가거든. 그렇죠. 그 띄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주에서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이 사람이 멋진 말을 했더라고. 네. 우리가 그런 거를 보내면 네. 우리가 뭘 받아야 될지를 알게 된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어디 가서 네.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고 네. 또 신문에 이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하는 게 신호를 우리가 보내는 거거든. 다른 그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네. 현재의 경쟁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은근히 우리를 알려주는 거거든. 과시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홍보에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거 봐봐야 언강생심 난 저기 못 쫓아가 하고 아예 포기하는 기업만 대전에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그렇게 신호를 우리가 보내면 거꾸로 우리는 다른 미래 잠재적 경쟁자 아니면 현재 그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언제 우리의 경쟁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그 포맷을 알게 된대. 나 그 말이 되게 멋있네요. 와닿았어. 되게 멋있네요. 그렇잖아. 맞네요. 내가 신호를 보내면 네.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신호를 신호를 받을지를 보낼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 말이 그게 있어. 그래서 그 책이 인사이트가 되게 많은 책이야. 예, 맞아요. 꼭 그거 네. 우리 직원들한테 좀 많이 사주고 네. 우리 대표 이사님이 우리 직원들의 이렇게 생각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짧게 들었는데 되게 재밌고. 예, 그렇게 내가 읽어봐야겠어요. 네, 네. 참- AI 사업부는 내가 다 나눠주고 그거 할 거야. 발표할 거야, 다. 아, 진짜요? 발표까지? ESBN 때는 네. 우리 그 책을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ESBN에서 네. 한번 이거 다뤄보고 빨리 끝내고. 네. 그러면은 방금 들은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파악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근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네. 무엇을 학습하려고 하고 네. 뭘 이해하고 뭘 네. 배우려고 하려면 네.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보고 네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설득해 보려고 네. 하고 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보고 네네. 이런 노력을 하면 네. 그러면 내가 뭘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학습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야. 저도 그 평가를 내가 발표할 때는 몰랐는데 네. 내가 평가를 참 많이 다니다 보니 뭐가 중요하고 어떤 얘기는 꼭 해야 되고 어떤 얘기는 뭔가 내가 그 발표할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듣는 사람한테
그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쌍방적인 거예요. 이게 그 인간의 지식의 교류라는 게 그 일방적으로 내가 학습한다고 책을 죽어라고 읽으면 그 별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러고 하고 누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남한테 신호를 막 보내는 게 이 책에도 그 말이 나오던데 신호를 보내려고 그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학습이 된다.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면 그러면 걔들이 나의 실세를 다 파악하고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이제 그 천계에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호를 보내잖아. 이 우주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러면은 외계인이나 우주인들이 그걸 딱 신호를 포착을 해가지고 이거 여기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공격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대. 왜 쓸데없이 외부에다 우리를 알리냐 이거지. 그냥 이렇게 감싸고 있지. 그랬더니 그거는 생존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알린대. 그 잘 효과적으로 알리는 생명체가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거예요. 요새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트렌드처럼 뜨고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자신의 가치나 그런 것들을 잘 없는 걸 있는 듯이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잘 포장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자신을 딱 브랜딩해서 내비쳐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런 거 딱 되는 것 같아요. 그 유튜버들도 그렇잖아. 네. 유튜버 한다고 유튜브나. 누가 돈 줘?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뭐 실험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계속 올려놓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 구글을 먹여 살리잖아. 그렇죠.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막 프로바이드하고 크리에이트하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인정을 받아서 그 뭐 유명한 무슨 악기 연주자가 된다든지 왜 기타 치는 애들 그랬잖아. 막 계속 올려놨더니 막 세계에서 막 초청해가지고 막 연주를 하게 하고 그 강의를 잘한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또 불러가지고 그 사람도 한테 뭐 묻기도 하고 또 출판사에서 그거 내용이 좋으니까 책 쓰자 그래가지고 책도 쓰게 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도 다 통하는 것 같아. 그렇죠. 신호를 받으려면 신호를 보내야 된다. 우리도. 그렇죠.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를 한번 언론에서 찾아봤어요. 뉴스 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얼마 전에 거북선. 거북선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아랑 주인이 상당히 이 사장의 핵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호를 만들고. 근데 우리 회사가 그래도 정말 다른 이 대전의 어떤 회사들보다 정말 언론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최 대표가 최 대표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기재.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알리는 거를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계속 기사를 오히려 제공을 한다고 신문사에다가. 그리고 또 여기 교육생들도 다 이제 자기 교육 과정을 ABC 부트캠프를 딱 태도를 붙여서 서포터즈 활동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일파만파 30-40명이 막 계속 매일 만들어내니까 신호를 우리 계속 보내는 회사야.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유클리스 치면 정말 큰 회사 같아. 큰 회사지. 대전에서는 제일 큰 회사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딱 보고 여기에 역량과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고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이제 연결되는 의외로 그것으로 연결된 사업들이 이제 한두 개씩 생긴다. 누군가는 그 신호를 받고 있거든. 그렇죠. 그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음, 경쟁자의 신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갖고 있는 경쟁 우위를 잘 보내는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맞아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무기 중 하나로 평판이나 브랜드 인지도 네, 이런 거에 그렇지. 속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언론에서는 이 대전에 네. 웬만한 기업은 꾸준하게 네. 나도 사실 깜짝 놀래요. 막 이렇게 하면 네. 너무 많이 우리 음. 블로그 되게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오늘 안 그래도 뉴스 쓰려고 유클리드 소프트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데 이제 블로그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좀 그치? 어떤 교육생들은 서포터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수업한 네, 내용을 자기 공부하려고 정리하는 식으로 올린 네, 분도 맞아. 있더라고요. 이제 코딩 내용이라든지 뭐 그 ESG 사업 뭐 특강 들은 거라든지 그거 자기가 공부하려고 그냥 이렇게 음, 공부 내용만 간략하게 그냥 정리해서 올린 것도 있는데 음. 보니까 만약에 코딩 같은 거 이제 기초 공부할 때 검색하다 보면은 우리 회사 태그 달린 블로그가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치.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걸 만드는 회사라는 게 계속 메시지가 그쵸, 나가는 그쵸. 거지. 맞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업을 보면 사실 우리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시스템의 SI나 SM도 상당히 영역이 있는데도 네. 우리는 다 AI 빅데이터 교육회사인 줄 알아요. 아, 근데 많이 맞아요. 하긴 해. 매출의 3분의 2니까 거의 뭐 영업의 수익에까지 합치면 네. 3분의 2가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 크긴 커요. 근데 음, 이 신호가 되게 난 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이 되게 좀 와닿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네. 되는구나. 음. 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보낼 줄 알아야 받을 줄도 네. 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욕심을 네. 내면 스타 플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클리드 소프트라고 하는 조직을 알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우리 김민교 음. 엔지니어가 뭐가 뛰어나다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음, 근데 그 사람은 유클리드 소프트의 그 데이터 어,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가다 네. 뭐 이런 거를 알리는 거지. 음, 그리고 음. 조아랑 주임은 말을 그렇게 네. 조리 있게 잘한다. 음. 그 유클리드 소프트에는 왜 그렇게 인재가 많아?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그 그렇죠. 엄청난 신호가 되는 거지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그 회사에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지원하기도 네, 하고 그렇죠. 인재가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전략을 잘 쓰는 게 네. 보니까 네. 위워크더라고. 위워크요. 위버. 위워크. 음, 위워크이 지금은 거기서 철수했지만 아직도 여기 그 서울역의 그 대우 네. 빌딩에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어, 그 상징 건물을 뭐라고 하죠? 그걸? 랜드마크. 랜드마크? 랜드마크. 네. 그렇지. 랜드마크에 꼭 자기 사무실을 해. 어, 그리고 크게 위와 써놔. 그리고 이제 딱 그렇게 해놓으면 네. 저게 뭐지 하는데 딱 보면은 들어가 보면 리워크 뭐 ML 옵스 네. 랩장 음, 이걸 딱 달면 음, 전 세계에서 그냥 그치. 딱 저 다 네. 사람 어느 지점 누구 맞아요. 랩장이다 하면은 인정을 해줘요. 맞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브랜드를 만들고 네. 그 브랜드에 힘입어서 네. 거기에 어떤 그 소속된 어떤 랩장들은 맞아요. 또 자기의 그게 생기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되게 그거 안 나온대요. 그 임대료가 안 나온대. 그런데 랜드마크에다가 넣으니까 당연히 임대료 안 나오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얻는 가치는 임대료가 아니고 네. 이 그 브랜드 브랜드 가치잖아요. 가치. 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 한번 서울에 가서 거기 위워크 매니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하면서 자부심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사실 우리 회사도 지금 대외적으로 뭐 그 빅데이터 AI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로 그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그 브랜딩 안에 내가 뭐 어떤 파트를 맡은 그 랩장이나 팀장
어떤 그거를 자기 그 조직이라고 네. 해요. 이런 사내의 어떤 조직, 네. 뭐 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외부의 신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네. 그런 신호들을 우리도 같이 만들어가는. 네. 그래서 딱 팀장 그리드 소프트의 팀장이 나와서 뭔가 딱 발표를 하면 음. 다른 데하고 다른 트렌드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시 브랜딩이 되고 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매체가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회사가 어디에 하면 지역 신문을 열어봐야 돼. 네. 지역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저 유명한 데야. 근데 요즘은 그냥 모든 매체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누가 그겁니까 하면 이런 지역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뭐 제주도 어디 땅끝마을에 있지만 네.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합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 지향이 그런 부분이 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람들이 그 왜 파워 유저, 뭐 네. 그 파워 빌더 이런 사람들이 그 MVP. 곳곳에서 MVP 이런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 IT 분야에 대한 기술력은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면은 믿고 물건 살 수 있어.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대학도 그래야 되거든. 우리나라도 이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교수가 어느 대학에 있느냐, 네. 그게 그 학교의 이제 브랜드처럼 그래서 뭐 그렇죠. 석자 교수제 뭐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네. 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뭐 국문학계 대가가 무슨 뭐 동국대에 있다 이러면은 동국대 국문학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엉망을 가리켜도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잘 가르칠 수밖에 없지.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한 개인이 그 조직을 대표하는 그 스타 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브랜드 그렇죠. 파워를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신호가 사실 경쟁사의 신호를 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 또 그 신호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회사도 그런 가치를 지금은 박 대표가 그걸 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뭐 안 통하는 말이 없어. 그리고 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그 직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즘은 제가 이제 제안서를 쓰지도 않고 그 개발을 하지도 않고 뭐 아키텍트 설계도 하지 않고 하지만 말로 다 해요. 말로 다 해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그리고 뭐 경영은 또 우리 네. 전문위원님께서 또 말로 막 내가 요구하는 걸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이 뭔지를 다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총합이 이제 저한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유통자지 네. 유통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색칠만 좀 더 해서 내보내는 거지. 송출기네 송출기. 네, 그렇죠. 송출기. 방송에 이렇게 좋게 딱 쏘는데 네,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지. 네. 내가 컨텐츠가 아니고 내가 전부가 아니고.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네. 우리 회사의 그 직원들과 구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은 이제 교육관 분야에서 또 그렇게 하고 완전 또 스피커처럼 활동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쌍대에게 기술은 나 이제 언론은 저쪽 해가지고 쌍대에서 이렇게 스테레오로 쏘니까 대전 정도는 그냥 초토화 접수. 이렇게 이거는 어디 안 나가죠. 보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은 제가 지금 석사 공부하면서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 분들이랑. 근데 이제 다른 회사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만남 시간에 돌아가면서 이제 회사 소개랑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소개할 때 유클리드 소프트라고 하니까 거기 대전에서 제일 큰 IT 쪽에서 제일 큰 기업 아니냐고. 저희는 그렇게 크진 않고 저희 회사는 작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심지어는 들어봤어요. 사내 방송 위해서 몇 개나 돼. 그러니까. 네. 단적으로 그거 하나만 해도 예. 아니 사내 방송을 하는데 그 철학책하고 경영 그 네. 고전들 하는 그런 회사 없어. 저기 앵커 우먼도 있고 말이야. 맞아요. 그렇죠. 아예 네. 그 사실 대전에 되게 큰 회사들이 많은데 음. 이상하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더 열심히 네.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맞죠. 그거가 있잖아요. 지금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9시 KBS 방송국에 나가서 네. 예,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 한번 하고 나면 네. 그 사람이 그냥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네. 그냥 그 길에 다니시는 필부세요. 네. 거기서 한번 나가서 얘기해. 그러면 그 매체 때문에 네. 그 사람은 삽시간에 유명한 사람이 돼요. 맞죠. 매체의 힘. 예. 네. 근데 기업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매체예요. 맞죠.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그런 브랜딩이 되고 있다면 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잘 다듬으면 바로 이제 그 외부에서 볼 때는 아 거기에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있죠. 예,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자코리아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회사 출신은 그냥 오정수표. 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뽑는데요. 이게 일단 바로 나온 친구들 말고 한 3년 근무한. 예,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대전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5장에 난 지나가다 얼핏 봤는데 이게 코미트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182쪽에 82페이지에 번역을 이제 공약이라고 해놨는데 네. 그 코미트먼트 뜻의 일부 공약이라는 의미도 있지. 공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이제 알리는 거. 그게 이제 공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저지른다는 뜻이에요. 저지르다. 저지르다. 네. 그 왜 그 자살하다를 commit suicide인 거죠. 네. 그 뭐를 그러니까 저지르면 자기가 그걸 수습하게 돼. 그게 왜 흔히 결혼하면은 일단 아파트를 빚을 내더라도 사. 네. 그래야 그 빚 갚느라고 다른 거 아껴가지고 그 네. 저기 뭐야 대출금을 갚아 나가니까 나중에 집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우리 흔히 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부로다가 신호를 내보내고 또 이렇게 어디에다가 공언을 하고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라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이게 다 코미트먼트라. 저지르는 거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게 생기면서 그 공헌한 거에 이제 충족하기 위한 내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일상 그 자기 인생을 경영할 때도 아, 나는 뭐가 될 거야라고 요새 뭐 금연 운동 한다며. 아, 금연을 하고 있어요. 금연을 운동은 하고 있잖아. 아니고 하고 있어요. 금연을 하는 게 예를 들면 한 거야? 네? 아니 그 나한테 얘기하길래 아 우리 김민규 조임은 그 커미트먼트의 그 저기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아, 네. 생각을 아까 한 거야. 그거를 이쪽에 촬영하는 사람 네,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입니다. 네. 네, 불이 켜져 있길래 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다들 불 켜놓고 퇴근했나 하고 봤더니 여기 조아랑이 있어가지고 네, 조아랑이 우리 회사의 앵커입니다. 앵커 우먼. 네, 좋네요. 좋은데 조모님 다음에 참가하세요. 아니 참가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제 얼굴이 비친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얼굴도. 아, 네, 맞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를 보낸다는 네. 게 일종의 커미트먼트다. 이거. 음, 저질렀기 때문에 네. 그 신호의 버금가는 내가 행동하고 사고하고 그 또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노력을 하게끔 만든다. 음, 그런 원리하고도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끊고 싶으면 있는다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혼자 뭐 이렇게 일기장에다 써놓고 나 담배 끊을 거야 그러면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 사람한테 뭐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동생한테도 얘기하고 애인한테도 얘기하고 다 해놨어. 근데 그걸 어기면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질시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끊게 된다. 이렇게 네. 되는 그게 이제 커미트먼트의 원리거든. 네. 예. 이게 우리 기업이 대외적으로다가 뭐 홍보하고 우리 회사를 네. 알리고 뭐 책자를 만들어서 그 왜 이렇게 홍보물도 만들잖아. 뭐 라벨은 뭐 라벨 네. 에듀, 뭐 네. 이런 라임 에듀 뭐 네. 이런 거를 갖다 그 브로셔를 만들면은 네. 그게 일종의 다 신호 거거든. 음,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이제 우리 회사가 뭘 개발했다, 뭘 할 수 있다 이걸 알리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쓰면서 문장을 쓰면서 아 어떤 게 부족하네. 그게 생각이 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렇게 그 브로셔를 갖고 어디 가서 설명할 때 아, 말은 하지만 네. 예. 실제 우리 내부에서는 예. 부족한 게 머리에 떠올라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안 만들고 얘기도 안 했으면은 그 그렇죠. 부족한 게 뭔지도 몰라.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물질로 내놓는 게 네.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 아웃풋을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 뭐야 자료를 다른 사람들한테 배급을 하고 막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자기 발전에 상당한 그게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맞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에 대한 너무 재미난 얘기를 봤네요. 네. 그 뭐 내용은 그냥 아까 네. 얘기했듯이 너무 네. 그냥 우리가 전술적인 네. 전술적인. 디테일한 얘기들이라서 이게 네. 우리 제조업에는 좀 많이 네. 맞는데 네. 우리 IT 기업에는 맞지 않는 내용들도 좀 있긴 해. 근데 근본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음. 맞습니다. 조아랑 주임은 할 말 네, 있나요? 저요? 저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장에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참여가 쉬운데, 이게 좀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줌으로 참여하니까 말하기가 어렵네요. 일로 와요 이제. 이게 여기 말을 꺼내는 게 2주째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타이밍에 끼어들어야 될지, 이게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원래 저기요. 잠시만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는 지난번에 줌으로 할 때 네. 전혀 불편함 없이 막 끼어들었는데. 진짜. 네, 아유.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여기 끼어드는 거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다음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저기요 하면서 이제 끼어들겠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네. 이것으로 오늘 독서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음, 하겠습니다. 질문이 그리고- 올라온 게 있어? 네?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 저 질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 의외인데? 질문 올 게 없는데? 이거는 진짜 긴장되네. 이거는 약간 불만 같은 성격인데 뭐 불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불만 같은 성격인데 음. 비용 처리가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비용 처리를 해서 이제 그룹웨어 이렇게 올려는 상신을 했는데 이제 그게 1년 후에 받더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게 좀 투명하고 뭔가 그런 절차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는 제 생각이고 그렇지. 비용 처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불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비용 처리가 이거는 1년 뒤에 받는 건 너무 좀 심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말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유류비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유류비를 못 받았다더라도 있고 교통비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교통비 못 받았더라. 뭐 식대를 출장 신청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더라.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네. 지금 거기 했다는 거죠? 그 그룹에 올렸다는 거죠? 올려다는 거죠. 네. 근데 그룹에 올렸으면 다 보이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내가 네. 한번 네.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네. 일단 지금 지급이 되면 네. 뭔가 이렇게 플래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룹에어는 이제 결제까지 다 끝나고 나면 네. 그 자금 통제해가지고 통제된 것을 순서대로 보내요. 보내는데 이제 보내다 보면 이제 이게 양이 많잖아. 네. 놓칠 때가 있어. 근데 여기서 당연히 보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그 잊어버리고 또 사는 거지.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목록이 한번 나중에 한번 그 경영관리본부 가서 네. 목록 한번 봐봐. 제가 봤으니 한번 봐봐. 돈 지급하는 그 목록이 진짜 길어. 그러면 이제 하다가 이제 네. 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그거는 네. 내가 생각할 때 네. 분명한 그건 네. 필수니까 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처리가 돼야지. 요거는 메일로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이로 몇 월 며칠자로 했는데 네. 이게 좀 처리가 안 된다에 네. 대한 부분은 결제 완료까지 다 끝났는데 네. 안 된다라고 한 부분은 그 우리 회계 담당한테는 그 결제가 다 끝난 경우에는 네. 결제 안 끝났으면 결제 안 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왜 안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 댓글로 달으면 알고 있어. 그 어쩌면 네. 그 큐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 있거든. 네. 네. 근데 결제가 끝났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잘 챙기는 게 우선이고 네. 그건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네. 근데 만약 진짜 목록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한 며칠 정도 기다렸다가 안 오면 메일을 그걸 딱 해서 네. 못 받았다 네. 라고 해서 메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만을 보다는 네. 그 말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네. 챙겨줘야 이거는- 되는 거잖아. 네. 챙겨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의외로 그걸 처리하는 친구들도 네. 이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나가면은 당연히 이제 큐에 쌓인 것을 처리하니까 놓치는 게 없을 거지만 이게 이거 보고 계좌번호 치고 금액 치고 보내고 이렇게 은행에서 하나씩 보내기 때문에 이게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결제가 다 끝났는데 안 간 거는 네. 메일로 다시 이런 한번 체크를- 그래서 보내줘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결제 처리가 완료됩니다. 결제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제 음. 결제가 되기 전에는 자신의 결제권자 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결제가 된 후에는 우리 영지원실이나 그 네, 담당자에게 그래도 이제 메일을 그렇지. 써서 그렇지. 며칠 정도 네. 이게 결제된 다음에 우리가 네. 규정이 있어요. 며칠 네. 이내 보내는 걸로. 네. 며칠 있는데 그 한번 규정 보고 네. 그 이내에 안 왔다. 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꼭 좀 챙겨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7일 이내.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게 우리도 규정이 있을 거예요. 저희 규정집이 있나요? 무릎에 있어. 네. 한번 무릎에 찾아볼게요. 들어가 봐. 오늘 혹시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아가지고. 규정집이 올라가 있어요. 그룹웨어 관련해서 그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그 예전에 한번 신입사원 그 대상으로 그 교육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좀 간단한 것만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룹웨어의 상세 기능이 이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되게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이걸 좀 다 정리한 그런 이제 사용 설명서 같은 거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회사 내 다른 분 연락처를 알고 싶은데 이제 알 방도가 없어서 막 거기 있지. 주변에 학원 네, 여행 근데 그룹웨어에서 그냥 검색하면은 굳이 물어보지 않고도 다 검색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기능을 다 못 쓰겠더라고요.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해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나도 그거 찾아서 전화해. 요즘 사람 많아가지고. 맞아. 사실 비용 처리 같은 거는 ERP가 있어야죠. 네. 제대로 돌아가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실. 네. 음. 큐가 있으니까 네. 큐가 하나씩. 지급 안 할 건, 그러니까 결제가 안 나는 거는 네. 결제를 안 하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네. 왜 안 했는지 사유를 해서 네. 반환을 해야지. 음. 이거는 이러한 이유로 맞죠. 지급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라고 맞습니다. 분명히 알면 그럼 자기가 음. 다시 뭐 부가 설명을 해서 다시 상신을 네. 하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이해하고 그냥 포기하든가 이래서 해결이 돼야지. 음. 그게 미지급 상태로다가 1년씩 갔다는 거는 네. 이건 그러니까 비용 처리 시스템상의 그 문제인 건 맞지. 네, 그러니까 그건 이게 개선이 돼야지. 결제가 다 됐는데 누락된 것 같아요. 그 통장에다 입금을 예, 음. 그게 안 된 거예요. 깜빡하고 못하고 네,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게. 그치. 예. 1년씩이나 지급하지 않을 일부러 하지는 않을 예, 거고 그렇죠. 네네. 실수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제가 안 났으면 그건 뭔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근데 결제가 나는데 안 들어왔다? 네. 그거는 이게 실수인 거예요. 한번 독촉을 해야지. 네. 그건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네. 올해는 지금 인사 시스템에 우리가 네. 올인하고 있지만 네. 지금 여기에 이런 간단한 비용 그 요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나중에 붙일 수 있다면 붙여서 이게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지. 뭐 벌써 머릿속에 설계도가 떠올라. 또 다른 또 있고? 아니 이게 오늘은 이게 다고 뭐 하나하나 차차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이거는 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메일로 한번 진짜 좀 일정 그 기간 이상 되면 메일로 한번 꼭 좀 해줘요. 이 담당자들이 의외로 하루에 입금해야 되는 그게 건이 네. 많아. 알겠습니다. 그 문자 보면 내 문자가 쭉 뜨거든. 네. 막 그 40개, 50개씩 막 또 하루에.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막 내가 어디까지 봤더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코너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